우리는 수출 강국입니다.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인데요. 최근 낮아져서 33% 수준입니다. 독일도 수출 강국입니다. 독일도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6.8% 수준입니다. 지금 독일이 중국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는 독일에 비하면 5배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요. 이미 독일은 2009년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모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독일은 다른 유럽과는 다르게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2010년 이후 평균 50% 집값이 오르는 동안 독일은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 모두 제조 강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교적 타 국가보다 경기가 좋은 편이며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그 기간 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양국 모두 집값이 폭등에 가깝게 올랐는데요. 기존 주택의 노후화와 누적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돈 가치가 내려가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었습니다. 급등으로 인한 하락이 있은 후에도 앞으로 안정을 위해 공급은 필요합니다. 우리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 모두는 고금리로 인한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부담입니다. 거기에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더해서 구매자의 심리도 나쁜 상태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맞지만 구매자의 심리가 최악에 가깝고 주변 환경으로 인해 공급자의 심리는 더욱 나쁜 상태입니다. 두 가지의 전쟁과 함께하고 있는 세계는 세계화에서 각자 도생으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원래 외교는 자국 우선이지만 그것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와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의 15%에서 20%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건설업 경기도 최악의 환경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일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한국은 1.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2.0%, 미국 2.1%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보다 낮아진 경제 성장률에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도 많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독일과 우리나라. 이렇게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본 이유는 최근 나오고 있는 뉴스들 때문인데요. 독일 부동산 펀드 마이너스 82%, 독일 부동산업체 줄파산, 독일 부동산 대기업 보노비아, 21억 달러 손실 등 최근 전해지는 독일의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대비를 해서 잘 넘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부동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 상황의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죠. 혹자는 지금의 고금리와 원가 상승 등으로 건설이 움츠려들면 자연스럽게 공급 부족이 와서 결국 부동산은 다시 오르게 된다고 하고 누구는 초고령화 사회에 집은 남아돌게 된다 라는 말도 합니다. 예측은 어려운 만큼 잘 맞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요? 지속적인 관심으로 앞으로 부동산의 변화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